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예고를 드렸던 대로 오늘은 이제 메서드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우리 그동안 사용했던 클래스 내부에 만들었던 이제 인스턴스 메서드 이 녀석을 제외하고 이제 클래스 메서드랑 스태틱 메서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인스턴스 메서드에 대한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써왔던 거니까 지금까지 써오면서 느꼈던 특징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클래스 메서드부터는 약간 바뀔 겁니다. 메서드를 만드는 방법부터 이 녀석이 사용하는 목적까지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용하던 방식은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지금 배우는 방식을 이제 클래스 메서드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태틱도 마찬가지고요. 자, 제가 펄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고 그 안에는 클래스 속성 하나와 인스턴스 속성 하나를 생성자를 통해서 좀 만들어 놨어요. 자, 이 둘의 차이는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클래스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일단 메서드를 만들 거니까 DEF가 오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리고 메서드 이름을 짓는 것도 같아요. 이름을 뭘로 해볼까? 그냥 이걸로 하죠. 자, 메서드를 만드는 방식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부터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클래스 메서드고요. 우리가 모든 인스턴스 메서드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라고 하는 자기 자신 그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는 이 녀석이 존재했었는데 이제 클래스 메서드에서는 셀프가 아니라 CLS라고 하는 녀석을 받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로 CLS가 와야 돼요. 이 CLS는 클래스를 압축시켜 놓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클래스를 의미하는 이유가 애초에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녀석이 클래스 메서드였기 때문에 얘는 인스턴스가 아니라 클래스를 참조해야만 해 라는 의미로 CLS를 4개 변수로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메서드를 만든 그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골뱅이를 하나 써가지고 클래스 메서드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얘는 이제 데코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데코레이터의 역할은 지금 이 메서드는 클래스 메서드야 라고 명확하게 알려준다, 정의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동안 우리가 인스턴스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이런 데코레이터 같은 거 쓴 적이 없었고 골뱅이 같은 거 써본 적이 없었는데 클래스 메서드부터는 이제 이런 데코레이터가 달려야 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모양으로 딱 봤을 때는 인스턴스 메서드랑 다른 점, 데코레이터가 달려있다. 셀프가 아니라 CLS를 첫 번째 매개 변수로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차이점이 존재를 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인스턴스 메서드와 클래스 메서드가 가지는 구조적인 차이고요. 구조의 차이. 이제 실제로 얘가 그래서 동작하는 동작의 차이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클래스 메서드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인스턴스 메서드 다룰 때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가 오는 거 말고 진짜로 인자값을 받아내야 되는 매개 변수들은 셀프 뒤에다가 적어줬죠. 클래스 메서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뒤에다가 적어낼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매개 변수의 개념이랑 동일하니까 실제로 사용하면서 그냥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코드를 좀 적어봤는데 이 클래스 메서드 안에다가 출력문 하나를 좀 넣어줬고요. 우리가 person 객체를 만들어서 A라는 변수에게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A라는 녀석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A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지금 테스트 3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죠. 자, 이 녀석은 지금 클래스 메서드인데 저는 지금 누굴 사용해서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호출을 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이 테스트 3의 호출 결과가 이 출력문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예상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직 배운 거 아니니까. 가능할까요? 자,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녀석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첫 번째 실행이라서 조금 오래 걸리네요. 클래스 메서드가 아주 잘 실행이 됐어요. 문제가 없죠? 자,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스태틱 메서드를 말씀드리고 나서 한 번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인스턴스를 사용한 호출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봤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인스턴스 메서드와 클래스 메서드는 구조적인 차이 말고 동작의 차이는 아직까지 안 느껴지네요. 그죠? 자, 그런 상태.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 속성을 사용했던 걸 좀 떠올려가지고 클래스 속성은 인스턴스 속성과 다르게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하는 행위가 가능했죠.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했어요. 셀프로도 호출이 가능은 하지만 가능한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클래스 속성을 사용할 거면 정확하게 클래스 이름을 가져다가 점을 찍어서 호출하는 게 서로 안 헷갈리는 좋은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클래스 메서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거? 우리가 클래스 속성도 그냥 클래스명, 점, 변수 이름 해가지고 불러낼 수 있었어요. 지금 클래스 메서드를 클래스 이름 가지고 호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되겠죠? 이게 안 되면 클래스 메서드라는 이름이 붙은 게 무색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클래스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이거 당연히 됩니다. 그럼 지금 클래스 메서드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가진 동작하는 특징 같은 걸 좀 보면은 인스턴스로도 호출이 가능하고 클래스로도 호출이 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그죠? 이거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 클래스 속성과 유사하죠? 클래스 속성도 클래스로 직접 호출하는 게 가능했고 인스턴스로도 호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상황에 따라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호출을 할 때는 진짜로 클래스 속성을 제대로 불러주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닌 새로운 인스턴스 속성을 만들어버리는 때도 있었고 이렇게 상황들이 좀 나뉘었었죠. 어제 마지막에 좀 같이 봤던 그 내용인데 일단 얘는 둘 다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일반 인스턴스 메서드를 하나 또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테스트 4라고 하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또 하나 만들어 냈고요. 방금 우리가 테스트 해봤던 상황과 똑같이 이런 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는 이 상황, 당연히 아무 문제 없겠죠. 이게 문제가 있으면 말이 안 돼요. 우린 그동안 이렇게 써왔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클래스를 사용해서 호출하는 인스턴스 메서드의 상황, 얘는 어떨까요? 테스트 4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메서드인데 이 녀석을 person 클래스한테 호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점을 찍었으니까. 이 녀석이 제대로 호출이 될까요? 얘는 어떨까요? 안 되죠?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써온 적이 없어요. 인스턴스 메서드를 사용하는데 클래스한테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는 이런 상태는 단 한 번도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person.test4라고 하는 얘는 missing이래요. missing. 뭔가 지금 없대요. 뭐가 없어요? 한 개의 필수적인 인자, 셀프가 없대요. 자, 이거는 그러면 그냥 뭐 이거는 문법상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자가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셀프, 우리가 그동안 셀프라는 거를 배울 때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 그 자체를 의미를 했었는데 사실 이 개념이 맞기도 해요. 이렇게 이해를 해도 전혀 무방한 게 이 리모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실제로 이 객체가 만들어진 참조 주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한테 리모컨을 넘기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이 변수는 실제로 이 객체의 주소를 참조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주소로 이해를 하든 리모컨으로 이해를 하든 별 문제는 없어요. 큰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셀프라는 인자가 없어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자, 테스트 4는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가 필요해요. 근데 이 셀프 우리가 배웠던 대로 생각해보면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지금 제가 그린 이 바깥 네모, 그리고 이 동그라미, 얘가 이제 셀프라고 치면은 이 바깥 네모는 뭐였어요? 객체죠. 이 셀프는요, 객체가 만들어져야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객체를 그동안 여기서 지금 사용하면서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 지금 여기 나한테 셀프라고 하는 인스턴스 줘야 되는데 이거 왜 안 줘? 이거 없으면 나 이거 실행 못 시켜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뭐라고 안 하냐, 얘는 테스트 4라고 하는 메서드로 호출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A라고 하는 인스턴스죠. A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호출했기 때문에, 테스트 4라고 하는 이 녀석을 호출했기 때문에 이미 얘는 인스턴스를 알아요. 왜? 본인이 호출된 녀석이 얘니까. 그래서 여기에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반대로 틀어서 얘기하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주면 이거 호출됩니까? 인자가 없다. 셀프라는 인자를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데 매개변수를 인자를 안 줬잖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우리가 말 그대로 인자를 주면 이거 될까요? 이론상 돼야죠. 그쵸? 지금 그러면 우리한테 인스턴스 뭐 있어요? A 있네요. 이거 주면 어떻게 돼요? 호출이 돼요. 그죠? 지금 되시는 걸 봤죠, 결과를? 얘가 말했던 클래스한테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는 그 상황에서 얘가 말했던 에러는 나 매개변수 셀프 받아야 되는데 인자 없어. 인자 제대로 넘겨줘. 왜?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인스턴스가 아니니까. 얘는 클래스니까. 그렇죠? 근데 셀프는 인스턴스가 필요하니까. 주소를 참조할 수 있는 객체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만들어놨던 A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를 인자로 넘겨주면 얘는 또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인스턴스 A를 만약에 제가 만든 적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인스턴스를 넘겨주려고 하면 만들어서 넘겨주면 되겠죠. 펄슨 객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코드 자체가 펄슨 객체를 만든다라는 의미였으니까 펄슨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객체 안에는 셀프라는 녀석이 존재하죠. 객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미. 그러면 우리가 무사히 셀프를 넘겨줄 수 있겠네요. 이 셀프라고 하는 녀석은 실제로 이렇게 매개 변수의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썼을 때 얘를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100% 다 인스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셀프 인스턴스 메서드에서 셀프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자 의미이자 이런 동작 원리 같은 느낌이에요. 우린 지금 클래스 메서드가 좀 더 중요하니까 클래스 메서드 같은 경우는 CLS가 있는데 얘는 또 왜 생략이 가능해요? 방금 셀프처럼 얘도 의미가 똑같거든요? 이거 지금 클래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얘가 지금 CLS가 말하고 있는 건 클래스 내놔 이런 느낌이에요. 클래스라는 첫 번째 인자가 필요해 라는 느낌인데 여기서 왜 뭐라고 안 해요? 테스트 3을 호출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클래스죠. 방금 전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인스턴스냐 클래스냐의 차이만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클래스를 가지고 호출을 하니까 클래스를 알아요. 그래서 CLS를 따로 넘겨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조금 인스턴스 메서드와 클래스 메서드 이 셀프란 녀석과 CLS 얘네들이 어떤 느낌인지 살짝 가닥을 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상, 네. 얘네들은 지금 일단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은 일단 논외고 이제부터 얘네를 활용하면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뭘 해볼 거냐면 클래스 메서드의 안쪽에서 인스턴스 속성과 클래스 속성을 써보겠다라고 할 거예요. 자, 클래스 속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메서드 안쪽에서 사용하려면 클래스 이름 찍고 변수 이름 이렇게 쓰기로 했죠. 이제 다른 방법은 셀프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하지 않기로 했어요. 클래스 속성을 쓸 거면 무조건 클래스한테 호출할 수 있게끔 형태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자, 얘는 이렇다 치고 인스턴스 속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테스트2라는 녀석은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인스턴스 속성을 쓰려면 셀프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테스트4라고 하는 녀석한테 만약에 저 self.test2라고 하는 녀석 변수를 쓸 거다 이러면 쓸 수 있어요. 그죠? 이건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기선 어떻게 해요? 여긴 셀프가 없는데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셀프 없지만 그냥 무시하고 셀프 이렇게 쓰면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 벌써 지금 노란 줄 뜨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데 셀프는 정의된 적이 없대요. 안 돼요. 그럼 테스트2를 이렇게 놓으면 될까요? 이것도 노란 줄 뜨고 있는데 이것도 정의된 적이 없대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클래스 메서드는 인스턴스 속성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인스턴스 속성에는 애초에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셀프가 없으니까. 인스턴스 속성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셀프가 필요한데 우린 지금 셀프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얘는 그럼 뭐만 쓸 수 있어요? 클래스 속성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는 문제없이 테스트라고 하는 문자가 튀어나올 거고요. 얘는 문제없이 테스트2라는 문자가 튀어나올 거예요.
이 녀석은 클래스 속성밖에 못 쓰니까 이렇다 치지만 얘는 인스턴스 속성도 쓸 수 있고 클래스 속성도 쓸 수 있지 않나요? 얘는 문제가 없죠. 왜냐면 여기 셀프는 클래스 메서드에서는 셀프가 없어서 인스턴스 속성을 사용하지 못해 그랬지만 얘는 셀프가 있어서 쓸 수 있고 애초에 클래스 속성은 클래스가 당연히 있으니까 클래스한테 불러내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두 상황 호출을 해본다라고 치면 테스트 3, 4를 호출할 거니까 그냥 이거 사용해서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사용 가능하니까. 자, 예상한 대로 위에서는 테스트가 잘 나왔고 밑에는 테스트와 테스트2가 잘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클래스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서드에 비해서 범용성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그쵸? 근데 이 녀석 왜 있을까요? 진짜로 인스턴스 메서드에 비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면 굳이 클래스 메서드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딱히 없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문법을 배우면서 물론 언어가 가진 모든 문법을 따져보면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은 구시대 유물 같은 느낌으로 이제 별로 안 좋은 문법들도 있어요. 잔존하는 그런 구시대 문법들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이라는 건 존재하는데 의미가 다 있긴 하겠죠. 의미는 다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메서드라고 하는 이 녀석은 왜 있을까요? 인스턴스 메서드가 있는데 굳이 이게 있는 이유. 굳이 이게 있는 이유. 자, 인스턴스 메서드는 해당 클래스를 사용해서 인스턴스가 존재해야만 의미를 가져요. 사용할 수 있고, 그죠? 근데 클래스 메서드는 객체, 인스턴스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클래스 메서드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 여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한데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인스턴스 없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도 만들 필요 없이 우리가 단순한 필요에 의해서 여러 클래스에 뻗쳐져 있는 이런 변수들을 여기 한 군데에 몰아놓고 초기화를 한다거나 이를 가져다가 뭔가 작업을 한다거나 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할 거예요. 그쵸? 목적은 사실 이렇습니다. 여러 클래스에 뻗쳐 있는 그런 변수들을 초기화하거나 클래스 수준 자체, 클래스 자체에서의 어떠한 세팅, 설정 같은 거, 속성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정을 할 때 클래스 메서드를 좀 사용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클래스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게 클래스 메서드다.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 클래스 메서드를 써야 하는 상황이 있나? 라고 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스턴스를 만들지 못하는 인스턴스를 만들면 안 돼 라고 하는 제약이 인스턴스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실제 코드를 짤 때 왜 있어요? 이런 상황 없어요. 만들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클래스 메서드를 써야만 해 라는 상황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문법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코드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법들을 또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하나
이 녀석 클래스 메서드를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호출할 수 있는 이 호출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실제로 사용 가능했고 문제가 없었는데, 얘는 클래스 메서드는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호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클래스를 사용해서 호출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더 클래스 메서드한테 적합할까요? 당연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클래스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라고 클래스 메서드인 거니까.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클래스 메서드 안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라는 변수, 우리가 펄슨 클래스 이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사실 얘는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 CLS가 클래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였으니까, 이 CLS가 이렇게 적혔다라는 건, 자, 지금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주체로 테스트 3이라는 메서드로 호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 클래스라는 개념을 넘겨준 셈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클래스를 받았죠. 누구를? person을. 그러니까 그 person 가지고 테스트를 찍나 CLS의 테스트를 찍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메서드 내부에서는 이 CLS라는 인자가 있으니까, 매개변수가 있으니까 굳이 클래스 이름 가지고 안 해도 돼요. 다만 본인 클래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아니라 아예 다른 클래스에 있는 클래스 속성 같은 걸 뭐 가져다가 써야 된다 라고 하면 그때는 CLS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클래스 메서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스턴스 속성에 아예 접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클래스 속성은 사용이 가능하고 데코레이터가 필요하고 첫 번째 매개변수 CLS가 들어가야 되고 이 CLS와 셀프의 차이는 뭐고 이런 거를 잘 인지하고 계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또 얘기를 드려보자면 그림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자, 제가 클래스 속성을 설명할 때 이렇게 클래스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객체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클래스 속성은 사실 여기에 없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클래스 메서드 또한 마찬가지예요. 클래스에 존재합니다. 각각의 인스턴스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다의 개념은 아니기는 해요. 제가 좀 아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왜 인스턴스 속성을 클래스 메서드는 못 쓰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메서드는 클래스한테 있다라고 했죠. 얘가 테스트 3이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 메서드예요. CL. 자, 얘는 인스턴스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에 존재를 해요. 자, 이 말을 살짝 바꿔보자면 클래스 메서드는 인스턴스가 없어도 존재해요. 그죠? 자, 근데 인스턴스 속성 언제 만들어져요? 인스턴스 속성이 생겨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코드에서 인스턴스 속성이라고 하는 건 self.test2, 이 녀석 test2라는 변수인데 얘는 언제 만들어져요? 객체가 생성될 때. 자, 얘는 이미 있어요. 클래스에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미 사용이 가능한 녀석인데 인스턴스 속성이라고 하는 테스트2란 녀석은 객체라는 녀석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야만, 세상에 존재를 하기 시작을 해야만 그때 테스트2가 생겨나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존재하는 시점과 얘가 존재를 할 수 있는 시점은 누가 더 빨라요? 얘가 훨씬 더 빠른 순간부터 태어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데 얘가 세상에 없대요. 이 녀석을 어떻게 쓸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안 태어났는데 그 안 태어난 애를 내가 쓸 거야.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여기 뒤에 있는 이 코드요. 네, 이렇게. 앞에서 이 생성자가 세팅이 되고 그 뒤에서 플러스 메소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 안에서 나오는 게 맞다. 좋은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이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애초에 시점 자체가 얘가 존재할 때 얘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있는 상황에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 상황에서는 그럼 얘도 있는데 얘를 굳이 여기서 못 쓸 이유는 뭐야? 이거잖아요. 자, 못 쓰는 이유는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테스트2라고 하는 녀석은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라는 인스턴스가 직접적으로 가지는 녀석인데 클래스 메서드는 어디 있다고요? 클래스에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 인스턴스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얘를 바라보려면 이 셀프라고 하는 주소값을 참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누구밖에 참조를 안 해요? 클래스밖에 안 해요. 그래서 클래스 메서드는 인스턴스 속성에 관여를 못해요. 인스턴스 속성만 관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 메서드의 호출도 곤란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된다가 아니라 곤란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이건 빼겠습니다. 테스트 3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이것도 뺄까요? 이것도 빼죠. 클래스 메서드 실행하고 테스트 4를 호출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쓸 수 있는 매개 변수가 CLS밖에 없죠. 그죠? 여기에는 셀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스턴스 메서드인 이 테스트 4를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행위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CLS한테 호출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되나요? 이 코드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여기다가 인스턴스 만들면 되나요? 이제는 되겠죠? 자, 인스턴스 속성 자체는 애초에 아예 불가능이에요. 왜 불가능이냐면 우리가 클래스 속성과 인스턴스 속성의 차이에서 얘는 클래스에 존재해, 얘는 어디에 존재해? 인스턴스에 존재해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CLS를 사용해서 접근을 못해요. CLS는 클래스니까 얘는 인스턴스에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녀석이니까. 근데 메서드는 어때요? 어떻게 돌려가면 방법은 있죠.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자,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오면서 좀 가볍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볍게 넘겼던 부분들을 좀 깊게 이해를 할 건데 이걸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편의를 위해 얘가 클래스라고 가정을 하고요. 동그라미가 그리고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크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안에 쓸 게 많아서 크게 그려놓은 거니까. 얘는 객체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클래스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이 안에는 지금 클래스 속성도 있고 생성자도 있고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질 인스턴스 속성도 있고 그 안에 클래스 메서드, 인스턴스 메서드 이런 녀석들이 존재하죠. 자, 이렇게 존재하는 이 녀석들은 클래스 안에 클래스 속성 존재합니다. 얘는 테스트예요. 이건 클래스에 직접 있어요. 자, 그리고 그동안 세모로 많이 표현을 했으니까 메서드가 지금 이렇게 3개 있어요. 첫 번째 메서드는 init이고요. 두 번째 메서드는 테스트 3이고요. 네, 세 번째 메서드가 테스트 4입니다. 자, 저는 지금 인스턴스 메서드마저도 어디에 그렸어요?
클래스 안에다가 그렸어요. 클래스 안에는 메서드 클래스라는 이 영역에는요. 메서드 영역이라는 곳이 존재를 하는데 그 메서드 영역은 실제로 메서드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얘네들을. 클래스 속성은 변수기 때문에 달라요. 좀 특별해요.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인스턴스를 이 클래스를 보고 이 설계도를 보고 객체를 찍어낸다 라고 했을 때 여기로 안 와요. 얘는 이걸 안 와요. 클래스 속성이니까. 근데 메서드들은 와요. 잘라내기가 좀 애매하네요. 하나씩 합시다. 여기가 좀 애매하네. 그냥 좀 잘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메서드들은 와요. 이렇게 다 왔죠. 이닛도 왔고요. 테스트 3도 왔고요. 테스트 4도 왔어요. 메서드는 다 왔어요. 클래스 속성 빼고 다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코드가 실행되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인스턴스를 안 만들었죠. 만약에 인스턴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객체가 지금 A라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메서드들이 전부 다 이 인스턴스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개념인데 들어왔어요.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얘한테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가장 먼저 뭐가 실행이 돼요? 이닛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실행을 해야죠. 그러면 얘가 실행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객체를 만들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자, 이걸 실행을 했을 때 인스턴스 안에 test2라고 하는 변수가 그때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인스턴스는 test2도 가지고 있고요. init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어차피 호출을 이미 했고요. 뭐 또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테스트 3 있고요. 테스트 4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A한테 얘네들을 호출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테스트 3을 클래스 메서드를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호출을 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쵸? 이게 가능한 이유가 가지고 있으니까. 메소드는 다 넘어왔으니까. 예요. 이거를 이제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서 그 인스턴스를 찾아갈 수 있는 주소를 참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그 주소를 찾아가면 결국 그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든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얘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원리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 주소를 얽히고 설켜서 찾아가는 메모리에 할당되는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 완전히 다 이해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부분을 제껴놓고 쉬운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해본다라고 하면 얘가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다시 한번. 지금 아까 클래스 메서드는 실행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얘는 실행이 안 된다고요? 아까 저기 CLS 클래스 4가 있으니까 실행이 되는 처럼 보이는 거. 아, 이거요, 이거? 예. 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테스트 3에서 얘를 호출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까 저기 클래스는 인스턴스에서 클래스 메서드는 실행이 안 된다고. 아니요, 인스턴스에서 클래스 메서드는 실행이 돼요. 원래 이건 됩니다. 이건 원래 되고 이거 아니어도 얘는 원래 가능한 거예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클래스 메서드 들어오자마자 했던 거. 얘는 원래 가능하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있으니까.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 얘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왜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이 클래스 메서드 안쪽에 있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얘는 인스턴스 속성 자체는 접근이 안 되는데 인스턴스 메서드는 어쨌든 사용이 가능하긴 하잖아요. 좀 이렇게 이런 불편한 작업을 하긴 해야 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클래스의 메서드 영역에는 얘가 존재해요. 왜냐면 클래스 내부에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클래스는 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얘를. 그러니까 얘를 가지면
얘가 클래스 안에 있으니 얘를 호출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건데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셀프가 필요했다. 그 조건은 여기에서도 변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셀프를 만들어주면 호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좀 최대한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 그림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스턴스 안에는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속성이 존재하지 않고 얘는 여기 없고 테스트2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 속성은 클래스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 메서드는 서로가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가지고도 호출이 가능한, 클래스에서도 인스턴스라는 셀프만 넘겨준다면 호출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게 이제 우리 클래스 메서드를 설명을 좀 드려본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예상을 해보실래요? 네. 네. 여기 안에 CLS는 클래스고요. 얘가 지금 필요한 셀프는 인스턴스가 필요해요. 인스턴스는 객체죠. 클래스는 객체가 아닙니다. 자, 클래스는 말 그대로 설계도고요. 얘는 설계도예요. 도면이에요, 도면. 그 도면을 보고 물건을 만들어야 객체예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좀 느껴지시죠? 근데 지금 여기 테스트4라고 하는 이 녀석을 실행할 때 이 셀프가 필요한 이 셀프에 넣어줘야 되는 값은 설계도를 넣으면 안 되고요.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펄슨 객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펄슨 객체를 넣거나 아니면 펄슨 객체를 만들어서 변수에 연결하는 그 인스턴스를 직접 넣거나 이렇게. 어떤가요? 아직 좀 잘 확립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CLS가 들어가면 이거 그냥 클래스가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래도 실행이 되긴 됐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다시 일단 좀 가볼게요. 이게 지금 당장 하나하나를 모두 다 뚫고 갈 수는 없어서 가던 거를 좀 가보겠습니다. 점 테스트 2 인스턴스 사용. 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만 남겨놓고 보자. 지금 클래스 메서드를 호출을 정상적으로 했으니까 클래스 메서드 실행 나올 거고 이 테스트4가 잘 정상적으로 실행은 될 거예요. 그리고 인스턴스 메서드 실행이 찍힐 거고 self.test2가 찍힙니까? 이 test2라고 하는 값이 안 찍히나요? 지금 테스트4가 실행이 됐을 때 인스턴스 메서드 실행 찍히고 얘가 찍히는 거 문제 있나요? 얘는 문제 없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그림으로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테스트 3에서 테스트 3이라고 하는 클래스 메서드에서 테스트 4를 실행을 할 거예요. 얘 안에서 얘를 실행을 할 건데 이렇게 그때 얘한테 필요한 셀프를 우리는 만들어서 넘겨줬죠. 그러면 객체가 만들어졌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객체 만들어진 녀석한테 테스트 2가 존재를 하네요. 그 녀석을 지금 이 테스트 4라고 하는 이 메서드 안쪽에서 갖다 쓰는 개념이죠. 그럼 문제될 게 없죠. 있으니까. 자, 네. 지금 저 코드에서 테스트 4가 뒤에 있잖아요.
테스트 3보다. 음. 그런데 저게 실행이 되려고 그러면 저 녀석이 있다는 걸 아까 싶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저걸 처음부터 그냥 처음 코드했다 그러면 테스트 3가 실행이 될 때 테스트 4가 있냐고 에러를 주는 게 맞잖아. 그거는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요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A를 만들지 않았는데 A를 쓰겠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이거는 그냥 코드 영역이고요. 얘는 테스트 3도 4도 둘 다 클래스에 종속되어 있는 메서드죠. 그러면 얘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러니까 이 클래스 펄슨이라고 하는 녀석이 실제로 만들어질 때 이 쓰여져 있는 이 순서대로 얘를 구성 요소를 만들진 않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코드의 흐름을 적을 때는 코드를 적을 때는 이 흐름으로 실행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클래스라는 걸 정의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 정의 안쪽에서는 얘랑이 순차적으로 1, 2, 3, 4의 순서를 가지면서 클래스 내부에 생성되어 내려간다 이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리고 만약 설령 그런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 녀석이 정의되는 시점에는 얘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녀석을 정의할 시점에는 얘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얘도 정의라서 약간 뭐 특별한 순서를 크게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클래스라는 영역 안에 메서드가 정의된다라고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나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요. 자, 일단 클래스 메서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스태틱 메서드를 얘기를 하나 더 드린 다음에 이 둘의 차이를 좀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스태틱 메서드 얘기를 좀 할 건데 코드는 좀 가져올까요? 자,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스태틱 메서드도 메서드니까 우리가 DEF를 사용해서 선언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스태틱 메서드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도 CLS도 안 가져요. 얘는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CLS, 셀프 둘 다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인자를 넘겨주거나 매개 변수로 받아야 될 녀석이 없으면 얘는 비우면 돼요. 그냥 안 쓰면 돼요. 이게 스태틱 메서드인데 얘도 클래스 메서드처럼 머리맡에다가 스태틱 메서드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데코레이터를 사용해서. 이게 스태틱 메서드를 이제 호출하는, 만들어내는, 선언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녀석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스태틱 메서드가 영어로 이렇게 쓰여지는 영어인데 여기서 사용된 이 스태틱의 의미가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시나요? 이 스태틱?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번역기 같은 거 돌려봐도 이거 그냥 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정적. 스태틱의 의미는 정적입니다. 자, 얘가 왜 정적이냐면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클래스 메서드랑 뭐가 다르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게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개념이 많이 비슷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 클래스라고 하는 이 녀석 안에 이 영역 안에 그 메서드 영역 안에 스태틱 메서드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얘는
존재하는 이런 위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클래스 메서드랑 동일해요. 그냥 똑같아요. 클래스 메서드처럼 클래스 안에 존재를 하고요. 인스턴스로 가지 않습니다. 인스턴스로 가긴 가는데 어쨌든 클래스 안에 존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우리가 첫 번째 매개변수로 CLS나 셀프 같은 걸 안 줬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매개변수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클래스 요소나 인스턴스 요소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애초에 인스턴스 요소에는 인스턴스 속성에는 접근할 수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얘도 똑같이 인스턴스 없으니까 못 씁니다. 그냥은 못 써요. 그리고 클래스 속성은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클래스 메서드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전반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데 둘의 차이가 좀 있다면 CLS도 아니다. 첫 번째 매개변수로 이런 느낌? 이게 이제 스태틱 메서드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클래스 메서드랑 거의 유사하고 존재하는 뭐 방식이라든가 불러다 쓰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똑같은데 클래스 메서드랑의 차이는 요소의 관여를 잘 안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녀석의 존재 목적은 이런 겁니다. 유틸리티 메서드 이런 것들 쉽게 얘기하면 뭐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어떠한 뭐 그냥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현재 시간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프로그래밍적인 방식으로 구해 와야 된대요.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함수로 정의를 해 놓을 텐데 실제로 이 스태틱 메서드는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사용하는 목적이나 존재 의미가 그냥 순수한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이 스태틱 메서드라고 해서 클래스 내부에 메서드로 정의를 하는 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로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시간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어쨌든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시간을 구하는 거 말고 그 구해온 시간을 가지고 형태를 변경하는 거, 뭐 이런 시간을 가지고 또 뭔가를 하는 거, 이런 유틸리티 기능들을 여러 가지를 만약에 만들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냥 순수한 함수로 A, B, C, D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A, B, C, D 쓰면 되긴 해요.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 A, B, C, D를 타임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A, B, C, D를 타임 안에다가 넣어 놓으면 좀 더 묶어서 관리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틸리티 메서드들을 클래스로 종속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근데 이 녀석 사용하는 개념이나 뭐 방식, 클래스 메서드랑 거의 똑같다라고 했죠. 차이가 있다면 데코레이터의 스태틱 메서드를 쓰는 것과 CLS를 받지 않는 것, 이게 클래스 메서드랑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하는 거, 이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리고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호출하는 것도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클래스든 인스턴스든 존재는 할 거니까. 둘 다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권장하는 방식은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하는 방식을 좀 더 권장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런 유틸리티 메서드들은 막 엄청 다이나믹한 기능을 수행하는 메서드로는 만들지 않아요. 되게 가볍고 심플하고 어떠한 특수한 기능 하나 정도? 내가 이 기능을 근데 또 반복적으로 써야 돼? 라고 하는 그 기능 하나 정도를 이제 유틸리티 메서드로 보통 구성을 하는데, 그런 녀석들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하는 형태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CLS도 셀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CLS도 셀프도 필요가 없으니까 뭐 첫 번째 인자 같은 걸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줘도 얘는 그냥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태틱 메서드다. 그리고 얘가 이제 정적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메서드 자체가 가지는 기능도 그렇게 크게 동적으로 처리될 기능은 딱히 없어 라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얘가 처음에 이제 할당을 받아서 영역의 자리를 잡으면 얘는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요. 더 이상 움직이질 않고 멈춰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정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파이썬 수업이 아니라 C나 자료구조 같은 수업을 들으시면서 사실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배워보셔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긴 해요.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런 것들 다 같이 익히면서, 그래야 이제 메모리에 할당되는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영역,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뭐 스택이라든가 뭐 큐라든가 뭐 힙이라든가 이런 영역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언어에 따라서도 이 영역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 이런 것도 이해하는데 확실히 도움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뭐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기초 언어를 딱 공부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C, 파이썬, 자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를 같이 배우면 좋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를 골라서 내가 만약에 뭐 나는 인공지능 쪽을 꿈꾸고 있어, AI를 꿈꾸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파이썬 쪽만 공부를 하면 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기초 언어라고 하는 거는 같이 배우면 시너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의 문법들의 차이가 있으니까 같이 배우는 그 중간에는 약간씩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이 배워야 덜 헷갈린 게 맞아요. 하나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다음 걸 배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얘가 가진 특징과 얘가 가진 특징, 얘가 가진 특징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고요. 그렇게 분리가 된 개념에 따라서 이 언어가 가지는 메리트라든가 장단점 같은 게 눈에 더 잘 보여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스태틱 메서드 같은 거 배우는데 내가 C를 통해서 자료 구조나 할당에 관련된 걸 배웠대요.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같이 배우란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당연히 힘들겠지만 하나 배우는 것도 힘든데 같이 배우면 당연히 힘들겠지만 같이 배우면 확실히 그만큼 그 뒤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큰 걸 얻어갈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웹 개발을 할 거야, 뭐 인공지능 개발을 할 거야, 아니면 뭐 OS 개발을 할 거야에 따라서 메인 언어는 다르긴 달라요. 다른데 웹 개발을 하는 사람도요, 파이썬이나 C++, C샵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와요. 실제로 저도 웹 개발자로서 이제 실무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저도 C++과 C샵을 해야 됐던 상황들이 꽤나 많았어요. 물론 제가 안 하고 다른 그 C++, C샵 기술자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직접 처리를 해야 되거나 분석을 해서 가벼운 수정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은 옵니다. 마찬가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거 돌리는 모듈을 제작을 한다. 이걸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요. 파이썬을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게 가장 효율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실제로 얘를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빼려면 파이썬 가지고는 안 돼요. 파이썬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C샵이나 C++ 같은 걸 써서 프로그램으로 빼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또 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OS를 만드는 거, 얘는 사실 여기서는 파이썬과 자바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개발 영역이라고 하는 IT 분야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분야를 판다고 해서 그 분야의 가장 메인이 되는 언어 하나만 알면 돼,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서 추구하는 메인 언어 말고 다른 언어까지 가능하다면 그만큼 나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 언어를 이 세 가지나 혹은 C++, C# 이런 언어들을 안 배울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가 개발을 만약에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또 있는 거고, 이제 개념들이 되게 일맥상통하면서 차이도 있고 장단점도 있고 특징들도 좀 다르고 막 이런 게 꽤나 배우다 보면 재밌어요. 그나마 이제 파이썬과 자바가 둘이 좀 많이 유사하고요. 그리고 C가 조금은 다른가 싶긴 한데 사실 파이썬과 자바는 C로부터 나온 녀석들이기 때문에 도찐개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제 스태틱 메서드, 클래스 메서드랑 진짜로 다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그럼 일단 이렇게 일단락을 하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 클래스 메서드와 스태틱 메서드, 인스턴스 메서드의 개념 한번 천천히 다시 한 번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가지시고